직접 채소를 길러 먹을 정도로 건강에 신경 쓰는 주인공이 있다는데요. 다 맛있어. 바로 80년대 안방극장을 사로잡으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코미디언 배현정 씨입니다. 그래도 이게요 얼마나 연한지 몰라요. 이렇게 먹으면서 내 몸이 좋아지고 이제 내 노동의 대가지 이게 가서 한 장씩 닦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농약을 안 줬기 때문에 더 몸에 좋은 거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을 양식 주시고. 밭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는데요. 우와! 그녀가 이렇게 손수 텃밭을 가꾸며 채소를 재배해 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식습관 엉망이고 막 그 밤에 막 야식 먹고 그래서 췌장에 종양이 3개가 있는데 그게 3개가 생기는 동안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지. 수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생겼는데 우리 몸에 신호를 줬을 텐데 무시했잖아요. 황천길까지 갔다가 그 입구에서 조금 더 살고 와라.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제 암으로는 안 갔기 때문에 살아난 케이스지. 하지만 이미 췌장 종양에서 발생한 염증들 때문에 인접한 장기들까지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췌장이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또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냥 췌장이라니까 대장, 소장 그런 식으로 그 장인 줄 알았어. 저기가 내가 매일 다니던 길인데 저길 내가 다시 차를 타고 지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방송 일과 사업으로 바빠 과로가 온 줄 알았는데 췌장에서 시작된 염증은 그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자꾸만 그 등짝이 아프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뇌음압으로 이제 예약을 다 해놓고 병원을 데리고 갔죠. 이제 병원에 딱 가니까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뭐 하늘이 그냥 뭐 새카맣죠.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제 개복 수술을 해보고 이제 가망이 없으면 다시 덮겠다. 수술을 못한다. 이제 거기까지 통보를 받은 상태죠. 14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더 큰 난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만한 조각지 5cm 하나를 짜집기 해서 이렇게 요만한 조각을 이제 만들어내다 보니까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소장을 있던 자리에서 다시 끌어올려다가 양쪽에다가 연결을 하고. 췌장 대부분과 염증으로 문제된 장기들의 일부도 절제하면서 극심한 후유증이 찾아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의 길이가요 한 15cm 정도가 됩니다. 13cm나 잘라냈다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췌장의 거의 대부분을 잘라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췌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우리 신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배현정 씨. 특히 지금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데요. 나도 모르게 먹다 보면 염증 생기고 그러니까 먹으면서 독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이게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소식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알았지. 배현정 씨를 괴롭힌 염증은 대체 무엇일까요? 원래 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발생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급성 염증이라 하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바로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체계의 반응인데요. 하지만 만성화된 면역 반응은 우리 몸에서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염증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당뇨병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만성적 염증이 세포의 재생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재생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발현되면 암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즉, 염증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지속되면 만성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만성 염증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치매나 암,
관절염, 뇌졸중과 같은 각종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상생활도 심각하게 망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 오랜 기간 염증으로 고생한 조점예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보행기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걷기 힘들다는 그녀. 아이고. 10년 넘게 앓고 있는 관절염 때문인데요. 아이고. 어디간지 아프네. 조금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 주저앉게 된다고 합니다. 많이 걸을 때는 20분 정도까지는 걸을만 해요. 아파도 참고. 참아야지 아파도 내 건강 생각해서. 만성염증은 나이와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염증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특히 잘못된 생활 습관을 장기간 방치해왔다면 만성염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만성염증이 이 노화를 촉진해서 다양한 노인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만성염증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고 더럽네. 아이고. 걷고 움직이는 것조차 힘든 상황.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60대 중반. 그런 게 시골 일은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마늘 캘래도 쪼글씨고 앉아서 개하고, 콩 심길래도 쪼글씨고 앉아서 해야 하고, 어쩔 때는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억울해서 어쩔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아닌 게 아니라. 농사일을 바빠 병원에 가는 걸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다는 조점예 씨. 다리 아파서는 앉아서 그냥 뭉기야겠네. 그렇게 방치했던 관절염은 크게 악화됐습니다. 물이 좀 들어서 부었어요. 여기가 물들었어요 지금. 요만한 주석기 대롱 있잖아요. 거기를 하나 요만 해갖고 주사 놓는 것도 여기다 하나 이렇게 두 대 놓는데요. 무지 아파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참 아플 때는 여기 이 속에서 바늘로 이렇게 콕콕콕콕콕 찔르는 것 같다. 뒤늦게 무릎에 찬 물을 뺀 것만 18번. 하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점예 씨의 무릎은 염증 반응으로 인해 안쪽 연골이 완전히 마모된 상태라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관절염이 지속되면 이곳에서 분비된 염증 물질이 또 다른 노인성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조점예 씨도 관절염뿐만 아니라 당뇨, 혈압, 간 수치를 조절하는 약까지 먹고 있다는데요. 술이나 담배처럼 특별히 몸에 해로운 걸 한 적이 없는데 이런 질환들이 생긴 이유, 만성염증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고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에서 오면 좋겠는데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해서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오래 서 있을 수 없어 요리도 앉아서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주방 기구들도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걷지도 서지도 못하는 상황. 방법은 없을까요? 정확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과연 조점예 씨의 염증 상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검사 결과 염증의 지속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ESR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ESR 같은 경우에는 만성 염증, 가지고 계신 염증이 오래되었을 때 유지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조정혜님 수치를 보시면 2배 이상의 수치가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골관절염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간이나 신장 기능, 다른 장기에서 염증이 있었을 때도 증가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서 간 기능도 떨어져 있었는데요. 장기간 방치가 된다면 간염이 진행한다거나 간경화가 진행하여서 간암이나 신장암 이런 것도 나중에 말기 때는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상처가 난 DNA를 복구하고 이미 생긴 암세포를 퇴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하루에 5천여 개의 암세포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만성염증이 있으면 이 DNA 복제에 실수가 늘어나서 암세포가 쉽게 생기고 DNA가 손상돼서 유전자 변이가 잘 일어나게 됩니다.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들을 유발하는 만성염증. 이런 만성염증은 비만일 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살이 찌고 각종 질환들이 늘어났다는 서정웅 씨를 만나봤습니다. 가스 배관 시공 관리 때문에 건물과 건물 사이에 들어가 해야 할 일이 많건만 뱃살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몸매도 슬림한 사람이 나을 거고 그런데 저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살 좀 빼야지. 말을 안 듣는 거지, 맞죠? 알고 지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죠. 3년? 예. 그때보다는 좀 나왔지. 그때보다? 네, 그때보다는 많이 나왔지. 뱃살이 늘어나면서 염증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살이 찔수록 만성염증이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내장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세포가 염증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지방세포가 커질수록 염증 물질의 분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쉽게 살이 찌면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늘어난 염증 물질은 또 살을 찌게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점점 염증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실제 서정웅 씨도 염증 수치가 기준보다 높은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이렇게 염증이 늘어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오빠가 고기가 없어요. 고기 매일 먹는 고기 그거 한때 좀 없으면 어떻노? 덩치를 보세요.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면 고기를 먹어야 된다니까. 아이고 고기는 좀 적게 먹으라. 니 덩치 보면 그거 안 먹어도 못하겠다. 고기 없이는 밥을 먹지 않는 서정웅 씨. 노상 그거 뭐 육류만 좋아하니까 아무리 야채 먹으면 살이 덜 찐다 하잖아요. 그랬거든 야채를 갖다가 주로 하잖아. 이뿐만이 아닙니다. 먹는 속도가 빠르고 음식 섭취량도 꽤 많다는데요. 아무것도 이렇게 뱃살이 점점 늘어나고 염증 물질도 증가하면서 또 다른 병들도 나타났습니다. 간도 나빠지지. 모든 막 기능이 다 나빠지잖아. 지금 혈압약 먹고 있잖아. 요게 이제 혈압약하고 이제 간장약. 예, 간장약하고 참 고지혈증도 조금 있어. 고지혈약하고 각종 혈관 질환이 생기고 간 기능도 떨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만성염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혈당을 유지하면서 끈적한 혈액과 함께 합쳐져서 전신을 돌아다니게 된다면 전신에 있는 혈관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혈관에 작동할 수 있는 약들을 여러 가지 복용하고 있는데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성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몸에 배인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밥을 먹자마자 침대에 누워 꿈쩍도 안 하는 서정웅 씨. 또 벌써 누부가 있나?
좀 앉아가 있다가 안 눕고. 살 빠져. 그러니까 자꾸 살 안 찌나. 살 빠져, 살 빠져. 아이고 참. 일나라. 아야. 좀 일나봐라. 일나봐라. 아이고 참. 이런 아들이 어머니는 참 걱정입니다. 못 눕고로 해도 안 돼. 밥만 먹으면 누워. 옛날에 안 그랬지. 이러니까 살이 찌잖아 그래. 하고 제발 살 좀 쪘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상 체중을 유지했지만 술을 좋아하고 늦은 시간에도 야식을 시켜 먹는 습관에 이게 무릎 좀 굽혀지는 것도 이게 좀 다리까지 다쳐 움직임이 줄다 보니 살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아직 다 낫지를 않아 놓으니까 걷는 것도 사실 힘들고 계단 같은 것도 아직 오르락 내리락하지도 못하고 제가 3월 달에 다쳐가지고 지금 8월 달이면은 거의 한 5개월째인데도 아직까지도 무릎이 잘 낫지가 않네요. 지금 상태는 어떨까요? 118kg 나오네. 뭐든지 처음이 힘들지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하니까 아, 그 뭐 세 자릿수가 뭐 당연하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이제 110kg대가 넘어가 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살이 찌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줄었습니다. 아이고. 들어가죠. 요게 이제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입었죠.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상황.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검진을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체중과 체지방량 모두 평균보다 높은 고도 비만 상태였습니다.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 또한 매일 약을 먹고 있는데도 정상 수치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혈압 환자들, 콜레스테롤 환자들, 당뇨 환자들한테 약을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조절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오래 앓을수록 질환을 여러 개 앓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러한 시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개선 없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당연히 온다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활동량 감소로 만성염증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인데요. 그만큼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배현정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내려가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 쉬고 여덟, 아홉, 열 올라오세요. 벌떡 또 내려가세요. 배현정 씨는 어떻게 염증을 극복하고 건강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4년을 헤맸어요. 그래서 맨날 업고 다녔어요. 앉아있다가도 기운 없어. 이러고 그냥 픽 쓰러지고 누우면 땅으로 푹 들어가는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씩 둘씩 TV 보면서 또 인터넷도 뒤지면서 해보니까 몸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 아우 시원해 덩어리. 우선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며 적정 체중 유지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품, 옷 이런 걸 정말 그거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이랬는데 지금은 먹는 거, 제 시간에 먹는 거, 그다음 먹었으면 움직여야 되는 거, 식구들한테 패기치지 말고 내가 내 건강 관리 잘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던 습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젊어서들 몰라요. 근데 이게 젊은 날에 어떻게 식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이 먹어서 성인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갖고 시험 보는 거야.
건강을 위해 직접 재배한 채소들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마늘도 하나 넣고, 뭐다 가지도 하나 넣고. 바빠서 매번 급하게 먹던 습관도 지금은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있습니다. 옛날엔 3분이면 밥 먹었어요. 지금은 30분 먹어. 많이 씹어서 죽같이 만들어서 농주. 그랬더니 이제 이 내장이 화가 안 나는 거야. 이게 밥 숟갈이 크잖아요. 그럼 밥을 많이 뜨게 돼요. 이 애기 숟갈로 밥을 먹되 요금씩 떠서 한참 씹으면 그동안에 반찬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 애기 숟갈로 먹기 시작을 한 거야. 선생님도 많이 예전이랑 많이 입맛이 달라지셨겠어요? 많이 달라졌죠. 뭐 초등 입맛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시골 입맛이라 해야 되나. 이 아저씨 음식 습관이 왜 나빴느냐. 햄버거, 짜장면, 순대. 그래갖고 거의 100kg가 나갔어요. 그리고 허리가 44였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온 거예요. 염증으로 몸이 망가진 배현정 씨. 그리고 비만과 당뇨로 역시나 염증 관리가 시급했던 남편은 꾸준한 노력 끝에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진짜 아팠을 때는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제가 저희 남편한테 그래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지금 통증이 오고 있어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점점 더 심해지는 통증. 진통제로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야 하는 상태입니다. 오희순 씨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걸까요? 여기 지금 발진 난데 좀 올려보세요. 희순 씨를 괴롭힌 정체는 대상포진. 대상포진은 극심한 신경 통증을 부르는 대표적인 염증 질환인데요. 가슴 부위에서 시작된 대상포진의 염증은 어느새 등 쪽까지 번졌습니다. 이미 신경이 손상이 딴 사람보다 한 대여섯 배가 더 많이 신경이 죽어 있어 지금. 염증이 굉장히 심해요. 먹는 약으로만 복용을 하다가 신경 치료를 늦게 받아갖고 신경이 많이 손상받아서 보통 딴 환자에 비해서 한 대여섯 배 늦게 아주 많이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치료가 좀 늦게 되는 편이죠. 이런 환자들은.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갈 확률이 딴 사람보다 많은 거죠. 신경통으로 넘어가면 10년, 20년 통증이나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많아요. 아프죠? 손상 부위를 두꺼운 바늘로 수차례 찔러야 하는 신경치료 과정. 지금 희순 씨가 가장 후회하는 건 무너진 면역력을 방치한 겁니다. 대상포진은 면역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안 떨어지게 증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져서 우리가 몸에 이제 병이 생기면 염증은 당연히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역력이 잘 작동하면 체내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면역세포들이 맞서 싸우면서 상처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것을 급성 염증 반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만약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몸속 염증 반응에 대적할 수 없게 되고 염증이 체내에 남아 만성화가 일어나는데요. 만성 염증이 체내에서 사라지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 전신에 퍼지면서 건강을 위협하고 전신에 걸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시한폭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만성 염증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체내 조직과 세포는 쉽게 손상이 됩니다. 실제로 만성 염증은 암, 동맥경화 및 심뇌혈관 질환, 치매뿐만 아니라 근감소증과 우울증 등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만성 염증과 전쟁을 치르는 중인 또 한 사람. 과거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는 여민주 씨입니다. 2달 전에 폐렴을 알았어요.
갑자기 기침이 자꾸 나고 호흡이 자꾸 가빠지고 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역력이 무너지며 찾아온 급성 폐렴. 입원 치료를 마쳤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폐렴 증상에 요즘 민주 씨는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거는 우엉차예요. 집에서 제가 직접 만든 우엉차고. 만성염증과 싸우는 힘. 면역력을 되찾기 위해서 최근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 많다는데요. 되도록 체온을 올려주는 따뜻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따뜻해. 그녀가 면역력에 이토록 신경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직장암 그때 수술할 당시에 받은 진단서예요. 2018년 여민주 씨는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았습니다. 5년 생존율이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일단은 암이라니까 뭐든 간에 암이라니까 너무 놀랐고 하늘이 노랗고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아픈 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다가 내가 암이라고 믿기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평소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했던 여민주 씨. 그래서 직장암 증상이 생겼을 때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요. 다른 증상은 없었고 그냥 이제 화장실 갔다 오고 나면 이렇게 화장실 피가 이렇게 자꾸 묻어나길래 이거 뭐 그냥 치질인가? 아니면 또 우리 며느리한테도 그랬는데 야 우리 손주를 보고 나니까 이게 좀 회춘하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 워낙 건강한 사람이어가지고. 면역력이 무너지며 소리 없이 내 몸에 자리 잡은 암. 항암 치료 과정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면 피검사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수치가 어느 정도 선까지 안 되면 그게 이제 항암제를 못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나가서 있다가 오는 날도 있었고 또 하루 더 연기해서 거기서 이제 면역 강화제를 맞아요. 주사를. 나보고 그게 이제 되면은 항암제까지 맞고 올 때도 있고. 우리 몸에 잘 작동하고 있는 면역 시스템은 신체가 질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생존 무기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마치 정예부대처럼 활동하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존재하는데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건 수백억 개에 달하는 이 체내 면역 세포들 덕분입니다. 면역 세포들은 우리 몸 곳곳에서 유해 물질의 침입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외부에서 나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 세포의 기능이 활발하게 활성화되면서 침입자를 직접 공격해 소리 없는 전쟁을 치러주죠. 만약 우리 신체의 면역력이 잘 유지되고 있다면 이런 면역 세포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건강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무너져 있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되는데요. 면역세포의 기능 저하로 결국 몸은 만성염증과 다양한 질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는 거죠. 우리 몸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면역세포가 존재하는데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파괴되고 그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투하면서 우리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염증이 암으로 이어질 확률은 최대 24%에 달하는데요. 염증 시대, 면역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언젠가 매운 거 좀 먹어봤는데 그때부터 조금 매운 거를 좀 드시고 나서 예. 아랫배는 괜찮으시고 변 보는 건 좀 어떠세요? 그런 건 괜찮아요? 유독 환자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그 갑상선암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단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 자신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좀 환자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에 갑상쇠암 2기 진단을 받은 황금빛 전문의. 의사인 그가 스스로 결론 내린 암의 원인은 면역력 저하에 있었습니다. 갑상샘을 절제하며 남은 흉터처럼 아직도 그때 기억이 선명한데요. 잠을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잘 때도 있었고, 다른 수술과에 인턴을 들어갔을 경우에는 점심 잘 못 챙겨 먹고, 아침밥도 잘 안 먹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바로 수술방 갔다가 저녁에 퇴근 8시, 9시 돼가지고 그때 뭘 시켜 먹는다든지 야식을 먹는다든지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다든지 새벽에 컵라면을 먹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했으니까 좀 많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위기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개원 준비로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암이 재발한 건데요. 이번엔 림프절이었습니다. 갑상선은 이미 다 떼진 상태였고 왼쪽 갑상선에 혹이 있었거든요. 저는 1.2cm짜리 혹이 있었는데 이 왼쪽 림프절이 이제 초음파에서 좀 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기서 왼쪽 갑상선 수술 이제 이미 다 했었고 왼쪽 림프절을 다 좀 더 절개를 해가지고 이 목에 있는 림프절을 다 긁어냈던 거죠. 암과의 전쟁을 2차례나 치르면서 절실히 깨달은 면역력의 소중함. 그때 이후로 몸속 면역력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보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잘 못 챙겨서 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거리라든지 이런 거 좀 거두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고 제가 잘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메모지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작성을 해가지고 좀 붙여놓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수첩 같은 데 조금 메모를 해서 면역력에 가장 좋은 건 면역 습관 들이기. 자신에게 필요한 습관들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두고 매일 지키는 것이 면역력 관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하고 있는 것, 바로 NK세포입니다. 가장 좀 이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NK셀 활성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면역력을 좀 측정해 보려는 그런 것들에서 하는 거고 이게 좀 떨어져 있으면 암이 좀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연 살해세포라 불리는 NK세포는 면역세포 중 하나로 체내에 암이나 바이러스 감염세포가 발생했을 때 직접 공격해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 5,000개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우리가 쉽게 암에 걸리지 않는 건 이 NK세포가 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NK세포는 우리가 자연살해세포, 자연살상세포라고 불리는데 혈액 내 백혈구 일종으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요.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각종 박테리아나 종양세포, 비종양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없애는 역할을 하는데요. NK의 활성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암세포가 사멸하게 되는 반면에 반대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암세포를 제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웬일이에요? 병원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황금빛 전문의의 어머니 이순영 씨입니다. 아침은 좀 안 먹고 나가던데 뭐 좀 먹었어? 저도 잘 챙겨 먹어야 되지만 어머니가 더 잘 챙겨 드셔야죠. 좀 집에 있던 거 반찬으로 뭐 이것저것 해놓은 거 조금 먹고 나왔지. 약은? 약 챙겨 먹었지. 우리 맨날 아침마다 약 챙겨 먹어야 되잖아. 어머니도 갑상선암 환자예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 포함한 약을 좀 잘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물어보는 거죠. 엄마의 암 진단 1년 후 이번에는 아들을 덮친 암. 실제로 암에 있어 가족력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족이 암에 걸린 경우 암의 발병 위험은 최대 3.1배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특히나 또 의학 공부를 끝내고 막 인턴을 하고 있는 아들이 갑상선암이라고 했을 때 그게 더 놀랐어요. 가족력도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저 아픈 거는 그때부터는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꾸준한 면역력 관리를 통해 갑상선 암을 이겨낸 모자. 야채 좀 사고 가자. 야채? 야채 좀 사. 네, 안녕하세요. 황금빛 전문의가 찾은 암 극복의 핵심은 식단에 있었는데요. 버섯이나 채소 속 이 성분 때문이라고요? 이거 표고버섯은 이렇게 잘 걸러져야 되거든, 여기가. 이게 잘 갈라진 게 중요하다고. 갈라진 게 이쁜 거야. 그래 버섯 좋아하니까 다 종류별로 사.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온 두 사람.
이건 잘라서. 모자가 함께 식사 준비를 합니다. 팽이버섯 좀 찢어줘. 내가 잘라줄게. 식이섬유도 많지만 베타글루칸이 좋아서 그 면역 올리는데 되게 좋아요. 면역이 떨어졌을 때 지금 봄 되면 특히나 면역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우리 식구가 좀 면역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는 버섯, 채소에 함유된 베타글루칸. 의사인 황금빛 전문의의 전문 지식과 엄마의 손맛이 합쳐진 오늘의 메뉴는 샤브샤브입니다. 베타글루칸을 통해 몸속 NK세포의 활성을 높인다는데요. 아프기 전에는 그냥 어떤 걸 먹어도 신경을 안 썼어요. 뭐 고기를 먹던 뭘 먹던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고기를 먹어도 되도록이면 좀 지방이 적은 거. 특히나 이제 이렇게 버섯이나 야채 같은 경우는 구하기도 쉽고 먹는 음식을 만들 때도 간단히 하기 좋아서 뭐 자주 편하게 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이게. 탄수화물은 좀 줄였지만은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보충해 주시려고 노력을 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버섯이라든지 마늘, 고추 이런 것들도 많이 먹어가지고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모자가 암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베타글루칸. 베타글루칸이란 무엇일까요? 베타글루칸은 고가의 약용버섯이나 미생물에 존재하는 성분으로 21세기 6대 영양소로 꼽히는 다당류 성분입니다. 194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한 것으로서 면역 조절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저명한 네이처지에 소개될 만큼 항암 치료에 보조적으로 쓰이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사황버섯 등의 핵심 성분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성염증과 암을 이기는 핵심 전략은 우리 몸속에 있는 수많은 면역세포들에 있습니다.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을 섭취할 경우 장내 면역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해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거죠. 면역력이 깨지며 찾아오는 염증. 특히 봄철은 각종 염증 질환에 더 취약해지는 시기인데요. 주부 선영 씨는 봄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아유, 좀 쉬었다 가야지. 아우 다리.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다 뭐 여행도 다니고 싶고 꽃도 지금 이제 봄이니까 많이 폈으니까 다니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아프니까. 연골 파열로 인해 극심한 관절염을 겪고 있는 선영 씨. 아우 진짜 목이 아프네. 거기다 최근 들어 비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살갗이 헐 정도로 코를 풀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안 보이는 비염. 만성염증은 선영 씨의 폐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는 증상인 천식. 2017년부터 천식을 알아왔는데 최근 몸이 안 좋아지면서 호흡 곤란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비염도 있고 이제 자꾸 이제 인염도 있고 그러니까 천식이 같이 왔어요. 화창한 봄철. 기관지부터 폐, 다리에까지 염증이 심해져 우울하다는 선영 씨. 제 온몸이 다 지금 염증으로 습격당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선영 씨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질환 등의 염증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봄철에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봄철에는 왜 염증에 취약해질까요? 지금과 같은 시기에 면역력 관리는 더 중요합니다. 겨울을 보내는 동안 우리 신체는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봄으로 가면서 극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체내의 항상성 또한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이 시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체력도 약해지고 신체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질병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역 개선이 더욱 시급한 시점. 그렇다면 면역력의 핵심, NK세포와 염증은 실제로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만성염증으로 고생 중인 심선영, 여민주 씨의 몸속 NK 활성도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암과 염증 질환을 가진 두 사람 모두 NK 활성도 수치가 매우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고를 살펴보면 몸속 NK 세포 활성도가 낮으면 반대로 염증 수치는 높게 나타납니다. 내 면역력인 NK 세포가 활발히 움직여야 염증이 줄어든다는 거죠. 주민 50여 명이 모여 사는 애당마을. 공기 좋고 물 좋은 이곳에서 면역력 개선의 비결을 알려줄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 마을의 이장님 김철 씨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언제 왔냐? 어제 왔어요. 그래요? 어쩐 일로? 2013년 림프암 진단을 받았던 김철 씨. 만성염증과의 치열한 사투를 벌인 끝에 재작년 기다리던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꾸준히 관리한 면역력. 그 결과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다는데요. 여기 다 계신 할머니들 6시간을 검사했어요. 김철 씨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건강 선생님입니다. 배단댁은 지금 어디 아픈데 어디 아파 지금 현재?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지. 이대로 유지하고 그렇게 사요. 다른 약 먹는 건? 아예 뇌경색 약 먹어. 뇌경색 약만 먹어요? 그럼 훈구 형님은? 안 아픈 곳이 없는 마을 어르신들이 마음 쓰인다는 김철 씨. 면역력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나도 8년 전에 림프 혈액암이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약을 계속? 나는 그때 항암 치료했죠. 항암 치료 6번 했고. 약은 항암 치료까지는 안 들어갔어.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면은 음식이 안 땡긴다고. NK 세포를 깨워 면역력을 높이는 습관 덕에 림프암을 극복한 김철 씨. 그의 일상엔 어떤 비결이 숨어 있을까요? 그날 오후 마을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철 씨. 자기야. 내가 그랬지 일요일날 사람 없을 거라고. 글쎄. 땡큐. 고생했어요. 자기도 고생했어요. 맛있게 먹어야지. 매일 한 잔씩 토마토 주스를 마십니다. 오 진짜 달달지근한데. 맛있죠? 맛도 맛이지만 토마토 속 풍부한 항암 성분이 몸속 면역세포 기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암이 걸리고 난 뒤에 그 항암작용에 좋으니까 토마토 주스를 매일 먹어요. 몸속 면역력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다는 부부. 11년도에서는 건강 문제에서 그게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13년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2년 만에. 이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포진도 오고 그것도 같이 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안쓰럽죠. 그리고 아니 좋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그런 것도 솔직히 그렇죠. 자기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표현은 안 했지만 이제 표현을 안 했고 나는 표현을 하는 편이고 어떡하냐 자기야 어떡하냐 괜찮아 난 나을 거라. 림프암이란 면역 기능을 하는 림프 조직이 악성으로 변하면서 종양 덩어리로 변하는 병입니다. 림프암은 전신으로 퍼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한 암 중 하나인데요. 김철 씨의 경우 위와 십이지장 림프절 일부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청천벽력 같았던 림프암 진단과 항암 치료 과정. 면역력의 힘을 키운 뒤에야 암과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너무 좋죠. 전이 된다고.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자꾸 림프에 전이가 된가 맨날 만져봐라고 그랬어요. 본인도 만져보지만 잘 때 몰래 제가 가서 만져보거든요. 교수님이 이렇게 만지다 보면 암덩이 같은 게 이렇게 잡힌대요. 근데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건강해졌구나. 이제 우리 또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행복하고 사실은. 매일 식탁에 올리는 직접 키운 채소. 특히 채소 속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찌개를 끓일 때도 그냥 끓이지 않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베타글루칸을 조금이라도 섭취하기 위해 버섯을 꼭 집어넣죠.
이런 발효식품이 좋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된장찌개 청장춤에서 면역력이 조금 좋아졌어요. 그리고 먹는 것이 아팠을 때보다 이제 잘 먹고 올라오고 건강도 좀 되찾은 것 같아서. 또 닭고기, 소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도 챙겨 먹습니다. 이게 모두 다 면역력을 위해서인데요. 음식을 맛나게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첫째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진짜 다시 암 재발할 수 있으니까. 맞아. 스트레스 받지 마라. 림프암이라는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으면서 부부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면역세포를 다스리기 위해 살사 댄스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라틴 댄스 선생님이세요. 너무 춤도 잘 추시고. 살사 바차타를 가리키고 있는 가리온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라틴 댄스 강사입니다.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정숙 씨.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는데요. 일단 너무 기분이 좋죠. 이제 안 춰보신 분들 잘 모르는데 출 때 그 음악과 제 몸과 이게 리듬이 딱 맞으면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댄스 수업. 규칙적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은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세포의 수도 늘려줄 수 있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삶도 좀 무료하시고 건강도 좀 안 좋아지시고 운동할 기회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은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춤을 시작하고 나서는 활동량도 굉장히 많아지시고 몸도 좀 좋아지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외모도 훨씬 생기 있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 최근 면역력을 관리했더니 또 하나의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피부인데요. 면역력이 깨지면 피부에도 생길 수 있는 만성염증. 정숙 씨도 한때 극심한 피부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많이 몸이 아프거나 이럴 때는 그게 좀 피부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라든가 또 밑에 턱 밑에 뭐 뾰루지라든가 이렇게 나서 좀 그렇기도 하고 또 환절기 때는 또 이 피부가 더 가렵기도 하고 더 건조하기도 하고 또 뭐 하얗게 뭐가 일어나기도 하고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죠. 일단 제가 무엇보다 전에는 좀 감기를 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먹고 나니까 감기 좀 잘 안 걸리고 염증 증상도 줄고 그러니까 좀 심해진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피부가 제가 좀 많이 건조한 편이거든요. 피부가 얇다 보니까. 근데 좀 약간 촉촉해진 느낌이 들고 약간 탄력이 있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좀 안색이 밝아져서 친구들이 되게 좀 뭔가 너 뭐 했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뭔가 얼굴이 좀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예. 생존 전략의 해법인 면역력 개선이 필요한 시점. 관절염과 전신 통증이 고민인 60대 주부 우상순 씨가 참여했고요. 그리고 직장암,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던 여민주 씨, 심선영 씨도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프로젝트 전 세 사람의 면역력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NK세포 활성도 검사는 암세포나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비정상세포를 스스로 인지를 해서 파괴하는 면역세포의 기능 수행 정도를 파악해보는 검사인데요. 우리 체내에 염증이나 암이 유발됐거나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심한 면역력 저하 상태일 때에는 NK 활성도가 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 면역력을 낮추는 활성산소 수치는 세 사람 모두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면역력을 높이는 NK세포 활성도는 극히 낮은 수준이거나 경계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것이고 또 먹는 음식도 좀 제가 가려서 좋은 음식을 찾아서 잘 먹고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주 동안. 좀 이렇게 건강한 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바로 세 곳의 암을 극복한 사물놀이 강사 장현순 씨입니다. 어디다 해보고 왔나 봐. 잘 따라오는데. 연순 씨는 40대 시절부터 자궁암, 위암, 대장 선종까지 무려 3번의 암의 고비를 넘겼는데요.
그때 많이 아팠죠. 살도 그냥 쫙 빠지고 살도 없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암이 한 2가지, 3가지나 걸렸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위암에 자궁암에 이제 그렇게 걸린 것 같아요. 내가 병 있다고 해서 훔치지 않고 일단은 활기치고 모든 걸 다 그냥 털어버리고 신명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병도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절망의 연속이었던 3번의 암 투병. 그때 우연히 접한 사물놀이는 연순 씨의 면역력 개선에 빼놓을 수 없는 1등 공신이 됐습니다. 그래, 이거 오케이. 자, 그렇게 가라니까. 무너진 면역력을 되찾으니 건강은 곧 뒤따라왔다고 합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너무 완벽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아팠다는 사람 같지 않다고 다들 그래요. 어디 가면. 그리고 제가 너무 활동성 있게 살잖아. 즐겁게.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으로 생각을 해요. 그날 오후 수업을 마친 연순 씨가 공원을 찾았습니다.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즐겁게 하는 운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데요. 왜 자꾸 아플 때는 아프고 있을 때는 남들 운동하는 거 보면 되게 부러웠거든요. 아,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확실히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 또 면역력이 좋아지니까 음식 먹는데도 달게 맛있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분을 데리고 왔답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아버님도 이제 지금 간암? 네. 아버님 초기? 나는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그래도 나는 이게 풍물 때문에 그래도 많이 빨리 회복된 것 같아요. 이거 좀 하고 싶어갖고 아파도 나와서 막 하고.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에 하나라도 더 나눠주고 싶답니다. 내친 김에 식사 대접까지 하기로 했는데요. 맛있는 냄새 나네. 그죠? 쌈장에다가 맛있겠다. 식사 준비가 한창. 배고플라 그래. 오늘 메뉴는 콩비지찌개. 콩비지에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을 넣어 즐겨 먹고 있습니다. 콩이 고기보다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콩 위주로 많이 먹고 버섯하고. 그리고 짠 음식은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죠. 간이 센 음식엔 이렇게 두부를 넣어줍니다. 쌈장이요. 된장만 넣으면은 너무 짜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짠 거를 많이 먹으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쌈장은 먹고 싶은데 짠 거는 안 되니까 두부를 조금 갈아서 넣고. 연순 씨표 두부 쌈장 완성. 정성스럽게 준비한 건강 식단. 지인들의 입맛에도 맞을지 궁금한데요. 여기 후에? 아유, 진짜 말이 많아. 간은 좀 싱거워도 건강엔 좋은 특별식입니다.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은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 맵고 짜고.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거야. 3번의 암을 극복한 노하우가 담긴 식단. 오라버니도 안 걸려서 안 좋잖아, 몸이. 그러니까 너무 매운 거 짠 거 먹지 말고 이렇게 삼삼하게 만들어서. 참 맛있어.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근데 나도 해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잡숴봐. 그냥. 야심차게 시작한 면역력 개선 프로젝트. 일주일 뒤 여민주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프로젝트 시작 후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고 있답니다. 몸에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기분도 좋아지고요. 근데 빨리 걷는 것이 면역력 올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빠른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달라진 변화, 바로 식단인데요. 평소 즐겨 먹던 탄수화물 대신 면역에 좋은 두부와 채소 식단으로 싹 바꿨습니다. 면역세포를 튼튼히 해주는 단백질을 비롯해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면역 균형을 맞춰주고 있다는데요. 과일, 야채, 또 그다음 단백질 위주로 좀 많이 먹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관절염과 비염,
천식 등으로 고생하던 심선영 씨. 무엇보다 식단부터 개선했답니다. 그전에는 육류를 많이 제가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채소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맵고 짜운 거를 덜 먹어서 좀 면역력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했어요. 이번엔 관절염과 전신 통증을 겪고 있던 우상순 씨를 만나봤는데요. 안 하던 운동을 다시 하기 위해 자전거 핸들을 잡았습니다. 그 운동을 안 할 때는 너무 몸이 피곤하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운동을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튿날이 그렇게 몸이 좀 가볍고요. 아, 역시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평소 빵과 같은 간식을 즐겨 먹었다는 상순 씨. 면역력을 위해서 단단히 마음먹었는데요. 탄수화물 간식은 끊고 구운 견과류로 대신하고 있다고요. 따뜻한 날씨에 활동량이 많아지는 시기. 지연 씨도 오랜만에 자전거를 끌고 외출에 나선 길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이라 그런 걸까요? 얼마 못 가 자전거에서 내리고 맙니다. 숨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이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다리까지 아픈 모양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 마트에 잠시 다녀왔을 뿐인데 그 짧은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냥 마트에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자전거 타는 게 더 편하긴 해서 자전거를 탔는데 그래도 숨이 차요. 이 뱃살 때문인지 뱃살이 문제겠죠. 다리도 아프지만 숨 차는 건 배가 문제인 것 같아요. 뱃살이 무척 원망스럽다고 하는데요. 몇 개월이야. 우리 아들이 맨날 엄마 햄버거. 그렇게 한참을 더 쉬고 나서야 비로소 집으로 향하는 지연 씨. 요즘은 가장 두려울 때가 체중계에 올라서는 순간이랍니다. 절대 80kg은 넘지 말자는 것이 자신과의 약속. 80은 안 넘기려고 했는데 다행이긴 해요. 0.1g 차이지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사실 지연 씨가 뱃살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여 년 전. 이렇게 체중이 늘어날 줄 예전엔 미처 몰랐답니다. 결혼할 무렵엔 지금과 달리 참 날씬했는데요. 건강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다이어트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막내딸 낳고도 이렇게 날씬했었는데 그때 몇 킬로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60 초반이요? 살이 찌니 덩달아 입으로도 걱정이랍니다. 이렇게나 해야 이분이. 왜요? 예, 안 채워져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편안히 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1인치 늘어나죠. 얘 때문에. 이거 아니면은 멘티멘티 입으면 표시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얘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얘만 딱 뜯어서 이렇게 입으니까 아주 깜짝 같아요. 그래서 달고나 하나 해먹어요. 늘어나는 뱃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달콤한 간식으로 기분 전환을 한다는데 그래서 설탕은 항상 대용량으로 구매한답니다. 최근에는 달고나에 푹 빠져서 자주 만들어 먹는데요. 오늘부터 밥 먹고 욕심껏 먹고 나면 달고나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고나 먹고 소화시키려고요. 그러면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머시멜로까지 샀어요. 머시멜로까지. 단 거 천지죠. 하루에 한 번 꼭 먹게 된다는 달고나. 설탕 섭취량이 너무 늘어 걱정하면서도 끊을 수 없답니다. 자기야. 나 달고나 있는데 같이 먹자. 나 안 먹어. 자기가 먹어. 먹자. 됐어. 싫어. 그래도 먹어봐. 그러면 앉아서 먹는 거 보기라도 해봐. 진짜. 한쪽만 먹어봐. 아니야. 나만 먹는다.
얼마나 맛있어? 조금씩 먹어. 근데 이거 먹으면 소화되는 것 같아 먹는 거야. 맛있어. 이렇게 바삭 소리 나는 게 아주 잘 된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먹는데. 근데 아버님은 왜 안 드세요? 저는 단 거 옛날엔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당뇨예요? 당뇨가 있어가지고. 남편의 걱정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식습관. 문제는 반찬을 할 때도 설탕을 많이 넣는다는 겁니다. 나물 무침에도 설탕을 아끼지 않는데요. 제가 초고추장은 사서 쓰긴 했는데 제가 조금 더 거기에다가 설탕 좀 더 넣고 설탕만 좀만 더 넣어도 맛있어요. 지연 씨의 손맛은 설탕에서 온다는 것. 두부조림처럼 맵고 칼칼한 음식을 만들 때도 설탕을 듬뿍 넣는 것이 맛을 내는 비결이랍니다. 당뇨인 남편을 생각하면 설탕을 줄여야 하지만 요리하면서 간을 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자꾸 추가한다는 겁니다. 덕분에 달콤하게 차려진 지연 씨네 밥상. 이제는 남편도 단맛에 익숙해진 상태입니다. 제가 부대찌개 끓였어. 일단 드셔보시고. 집밥을 달게 먹다 보니 외식할 때 오히려 음식 맛을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네요. 왜? 맛있잖아. 맛있어. 김치찌개 너무 맛있다. 음식의 간 자체가 조금 덜 된 것 같죠. 저희는 이제 좀 설탕을 좀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입에 길들여지니까 딴 데 가서는 조금 그렇죠. 나 좀 더 먹으려고? 뭘 또 먹어? 아니야. 그만 먹어. 너무 맛있어서 좀 더 먹으려고. 아 그래도 살찌잖아 자꾸. 조금만 뜰게. 아니 그만 먹으려니까 참. 조금만. 먹고 싶은데 먹어야지. 먹고 싶은데 안 먹으면 일 못해. 먹으면 다 살로 가니까 그러지. 일 못한다니까. 살찌려고 작정하고 먹는 사람 같다고. 어? 일부러 먹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야. 먹고 싶어서 먹고. 그러니까 자꾸 싫은 소리를 해줘야지 좀 덜 먹을까 하는 건데 그래도 계속 먹어요. 네. 체중이 계속 늘어나는 아내 때문에 남편은 걱정이 많습니다. 갈수록 비만해지는 지연 씨.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요?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혈액 검사에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게 나왔어요. 이 LDL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178이 나오셨어요. 정상은 130 아래고요. 130 아래. 네, 130이 넘으면 높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습니다. 일반적인 혈관의 염증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비만하거나 당이 높으신 분들한테서도 이렇게 높게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만성염증. 지방이 있으면 만성염증이 증가하기 쉬운데 특히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방 조직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염증 물질이 신진대사를 방해하고 지방을 쌓이게 만들면서 결국 살이 더 찌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됩니다.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을 분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복부에 집중된 내장 지방은 만성염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에 체중 감량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비만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만성염증으로 인한 질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환갑을 맞은 미화 씨도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얼마 전 마음을 굳게 다잡고 살과의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눈치인데
오늘 시장까지 나선 건 다이어트에 필요한 준비물을 구하기 위해서랍니다. 도대체 뭘 찾는 걸까요? 긴 거 뭐 이렇게 좀 대고 운동할 것 같은 거, 커팅봉 같은 그런 건 없어요? 봉? 어떤 이거요? 미화 씨가 원하는 건 기다란 막대기. 혼자 쭉 펴지죠. 예. 커튼봉을 받아들자마자 바로 스트레칭을 시작하는데요. 아니. 어머니 이건 왜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운동 좀 해보려고요. 운동 좀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돼서 팔 운동이라도 좀 해보면 좀 어떨까 해가지고. 봉을 이용한 스트레칭은 근력을 키우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커팅병이라도 그냥 그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줘가는 게 이렇게 좋잖아요. 이게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올해는 꼭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살만 찐 게 아니라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것을 체감했기 때문. 염증 수치가 증가하면서 얼마 전엔 수술까지 받았고 꾸준히 약을 복용 중입니다. 이 갑선수는 호르몬 약이에요. 왜요? 이거는 이제 갑선선 저하증저에서 피곤하고요. 이제 첫째는 이 갑선선을 하고 나서부터는 자꾸 살이 찌더라고요. 이거 하기 전에는 진짜로 그렇게 살이 안 쪘었어요. 수술 후 갑상샘 호르몬이 부족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데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갑상샘에 만성 염증이 생겼을 때 발병하기 쉽답니다. 이때가 언제가 올까 생각나고요.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날씬했었어요. 미화 씨에겐 참 그리운 시절입니다. 살이 찌지 않았을 때는 건강에 대한 고민도 없었죠. 하지만 갱년기를 지나면서 나이살과 함께 아픈 곳도 늘어났습니다. 몇 년 전엔 죽음의 공포도 느껴야 했답니다.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가발에는 너무 힘들어서 잊고 싶었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도 항암을 하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자꾸 빠지더라고요. 항암이요? 예. 항암은 왜요? 유방암 때문에 5월 말경에 그냥 바로 수술을 하게 돼서 수술하고 이제 항암하고 방사선하고 다 했더니 머리가 술술 빠져가지고 멍이 흉근형 간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기도 그러니까는 그냥 요양병원을 들어갔어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체중 감량은 필수. 올해 이루고 싶은 가장 큰 소망이랍니다. 집에서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을 직접 찾아보다가 봉체조를 알게 됐다는데요. 봉을 어깨에 대고 고개를 살짝 숙인 다음 좌우로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동작. 어깨 근력을 키워주고 옆구리살을 빼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영상만 볼 때는 쉬웠는데 막상 따라하려니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다리 운동. 구령에 맞춰 다리를 90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인데 역시나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이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좀 살 좀 빠지겠네요. 땀 흘리고 다 보면요. 이 옆구리살도 빠지고 그게 옆구리살을 빼다 보면 이제 뱃살도 좀 빠질 것 같아요. 아직 저녁 먹기에는 이른 시간이지만 미화 씨는 식사 준비를 서두릅니다. 평소에도 저녁은 일찍 먹는 편인데요. 저녁에 늦게 먹으면 살이 자꾸 찌고 부니까는 붓게 되면 그 분 게 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일찍 먹어야죠. 그런데 반찬이라고는 김치 2종류가 전부. 하루에 2끼를 이렇게 먹는데 원래 식사량이 많은 편은 아니랍니다. 김치하고 뭐 있으면 되죠. 뭐 반찬 뭐 좀 별다른 게 또 있어요? 김치 한 가지면 돼요, 반찬은. 그런데 이렇게 적게 먹어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계속 찌기만 한다는 게 미화 씨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식사량을 줄여도 살이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화 씨의 건강상 문제점을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유방에 다시 뭐 혹이 생기거나 그럴 수 있는데요. 암의 재발이나 이런 건 아니고 수술 자국이 남은 거예요. 몸에 염증 수치가 좀 높아요. 특히 이런 비만 세포 이런 것들은 염증 세포와 많이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게 다 종합돼서 몸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관리 잘 하시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만성염증은 체내에 잠복해 있다가 전신으로 이렇게 퍼지면서 암발병도 일으키고 전이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만성염증이 생기면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물질이 분비가 계속되면서 세포를 계속 변성시키고
토그세포 속에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면서 암세포를 계속 이렇게 더 많이 만들기 때문에 염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염증 수치가 높을 경우 암이 발병할 확률은 물론 사망할 위험도 더 커진다는 것. 그뿐이 아닙니다.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만성염증이 어떻게 일상을 무너뜨리는지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다는 김양옥 씨. 운동 삼아 산책에 나섰지만 걷는 시간보다 앉아서 쉬는 시간이 더 많답니다. 따뜻한 봄을 만끽하고 싶지만 조금만 무리해도 큰일을 겪을 수 있다는 불안함에 길을 걷는 것조차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몇 걸음 걷다가 다시 앉아서 쉬기를 반복하는 상황. 가벼운 산책도 혹시 무리가 되는 건 아닌지 겁부터 먼저 난답니다. 건강을 잃고 나니 따스한 봄바람도 반갑지 않다는데요. 좀 어디가 안 좋으세요? 네, 제가 심장 협심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맑은 공기 마시려고 산책 나왔어요. 그럼 많이 못 걸으세요? 많이 걷는 것도 좋지만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데 저한테는 심하게 걷고 이런 거는 안 좋아요. 협심증은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생기는 가슴 통증을 말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심근경색으로 발전하거나 자칫 돌연사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질환이 바로 협심증인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날, 심장을 조여오던 고통을 양옥 씨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응급처치하고 그래서 이제 스텐트를 넣었어요. 그때 이제 한번 제가 보는 거예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그때 조금만 늦었으면 제가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협심증으로 인해 가벼운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검사를 통해 심장과 혈관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선 미리 혈관의 건강을 확인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고 싶다는 양옥 씨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쪽에 앉으십시오. 네. 검사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체중이 59.6kg고 빼겠습니다. 네, BMI가 25로 약간 비만이세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드러날 정도로 심한 염증은 없으시지만 이제 지방세포들이 염증 물질들을 유발을 하고 인터루킨 6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을 항진을 시키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혈관이 조금씩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혈관 검사를 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의 안 좋은 인자인 동맥경화를 확인을 했고요. 동맥경화가 심하진 않으신데 이 경동맥 안쪽에 보니까 약간의 혈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신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하지 않는다면 이런 동맥경화반이 이 경동맥뿐만 아니라 심장혈관에도 더 많이 생기면서 다시 한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염증 수치를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 우리 몸에는 항상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염증 반응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한 면역 반응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관상동맥에 작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나쁜 지질이 쌓이게 되면은 이에 대한 과도한 면역 반응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세포 괴사, 지방 침착, 섬유성 변화 등이 생기면서 혈관이 내막이 두꺼워지게 되고 혈관의 정상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상동맥 내강이 좁아짐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이르는 혈류량이 좁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협심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염증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요인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액과 함께 이동하면서 혈관에 쌓이게 되는데 이때 혈관벽을 뚫고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이것을 나쁜 물질로 인식해 세포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관벽이 점점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는데요.
만성염증이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해 심뇌혈관의 질환을 높인다는 겁니다. 협심증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시장에 직접 가서 물건을 산 지도 오래됐습니다. 필요한 식재료는 대부분 인터넷 주문과 배달로 해결하는 중. 저는 그 무거운 걸 들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먹어요. 요즘에 배달 너무 잘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배달 이렇게 시켜요. 무도 다 야채도 그렇고 생선도 그렇고. 제철 채소와 해산물 위주로 먹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오늘의 점심 메뉴는 바다 향기가 물씬 나는 홍합탕.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무도 최근 즐겨 먹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라면, 제일 맛있는 게 라면. 그다음에 이제 떡볶이. 그다음에 이제 돼지 삼겹살 구워 먹는 거. 그 제일 좋아했어요, 제가. 그것도 진짜 남들이 보면 무슨 여자가 저렇게 많이 먹나, 응? 그럴 정도로 막 혼자 정말 600g은 아니더라도 한 400g 이상을 혼자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염증 수치를 줄이기 위해선 식생활 개선이 필수. 이제는 은은한 무의 단맛과 해산물의 풍미를 삼겹살보다 더 좋아하게 됐답니다. 오늘은 바지락을 넣고 무밥을 지었는데요. 무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먹고 있답니다. 무에 있는 요 있잖아요.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신진대사를 높이고 우리 그 보면 혈액순환을 잘 돌게 해요.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면역력도 길러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무밥을 종종 해서 먹어요. 심혈관 질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차린 양옥 씨의 밥상. 그런데 2인분입니다. 안녕. 언니 웬일이야? 어서 와. 그래. 잘 있었니? 언니도 잘 지내고 있지? 잘 지내지 나. 그래. 제가 무밥 했어요. 몸 좀 어때?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아? 그 4시간 이상 밖에서 활동하기가 힘들었었어요. 아, 그랬구나. 제 병이 그래요. 근처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생각이 나서 들렀다는 동네 친구입니다. 바깥 나들이가 어려운 양옥 씨에겐 친구의 방문이 그저 반갑기만 한데요. 덕분에 밥맛도 더 좋아지는 것 같답니다. 아, 짭짤하게 맛있네. 친구가 반가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치워줄게. 언니가? 그래, 나 좀 쉬자. 그래. 가벼운 집안일도 무리가 될 수 있는 양옥 씨를 위해 스스럼 없이 팔을 걷고 나서는 친구 덕분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습니다. 언니 나 좀 쉬고.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지만 손님은 개의치 않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도 해주세요. 아, 동생이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온기를. 아픈 친구를 배려하는 알뜰살뜰한 마음 덕분에 협심증도 잠시 잊을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편안한 시간.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부지런히 청소에 걸레질까지 열심히 움직이는 친구가 그저 고맙기만 한데요. 이제 청소 끝. 아유, 언니 고마워. 고맙게. 좀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걸 알았고요. 그래서 운동을 철저히 하고 그다음 먹는 거 기름진 거 안 먹고 해조류 많이 먹고 만성 염증을 이겨냅시다. 아름다운 선율이 오후를 깨우는 이곳. 열정적인 피아노 레슨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좀 더 느껴. 친구들이 선생님 예전에는 뚱뚱하고 무서운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선생님 운동도 하시고 선생님 이제 좀 친절한 선생님 되셨다고 했어요. 예전에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움직이기도 싫어서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성격까지 확 달라졌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우경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제가 예전에 살쪘을 때 입었었던 옷인데 이거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양쪽을 못 입을 것 같고 한쪽만 입어볼게요. 예전에 입던 바지인데요. 바지 한쪽에 몸이 다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반쪽이 된 셈. 거의 64kg 정도 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정도 뺀 분들은 한 사람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몸에서 성인 여성 한 명이 빠져나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출산 후 급격하게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체중이 126kg까지 불어났고 대사질환도 심각했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건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독하게 64kg을 감량한 덕분에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당뇨가 한 거의 200 정도 나오고 그리고 고혈압은 한 180, 190, 200 가까이 거의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혈압이 한 130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당뇨는 거의 90 정도 나와요. 대사질환에서 벗어나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합니다. 우경 씨를 다시 만난 건 파운드핏을 가르치는 수업. 드럼을 치는 동작에 요가와 필라테스 동작을 접목한 운동으로 몸을 격렬하게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옛날에 살이 이렇게 찌셨다가 열심히 운동해서 빼셔가지고 그거 보고 좀 본받아가지고 좀 열심히 하게 됐어요. 처음엔 수강생이었지만 파운드핏의 매력에 빠져 아예 강사 자격증까지 따버렸다는 우경 씨.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수강생들 사이에 인기도 만점이랍니다. 회원으로 다니게 되면 1시간만 운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강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라도 운동을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사 자격증 땄어요. 체중을 절반으로 줄인 1등 공신은 바로 격렬한 유산소 운동. 지금도 땀을 흘리며 건강하고 탄력 있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우경 씨를 찾아왔습니다.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그냥 잘 지냈어. 잘 지냈어? 진짜? 아니, 누구세요? 이분은요, 저의 필라테스 선생님인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피아노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배우고 있는 스승이에요. 엄청 예민하셨었어요. 몸이 이렇게 좀 커서 그랬는지 엄청 예민하셨었고, 지금은 되게 그냥 에너지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때와 다른. 네. 예전의 피아노 제자를 이제는 필라테스 스승으로 모시고 있다는데요. 평소에는 유산소 위주로 운동하고 있는데 근력을 키우고 몸매를 탄력 있게 잡아주기 위해 얼마 전부터 필라테스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근력을 반대로 쓰기 때문에 근력업도 좋고 코어에 힘도 들어가고 전신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팔 운동과 복근과 엉덩이 그리고 다리까지요. 균형 잡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 거봐 힘들다니까. 유산소도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근력도 들어가지만 유산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운동이 되고요. 근데 필라테스는 속근육과 근력 운동이 같이 겸해지니까 그리고 거기에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즐겨 먹었던 메뉴가 월남쌈이었는데요. 싱싱한 채소를 듬뿍 섭취할 수 있어서 배고프지 않게 살을 뺄 수 있었답니다. 거의 피자 아니면 햄버거, 김치찌개 아니면 뭐 닭발 뭐 거의 그런 위주로 많이 먹었겠죠? 맛있겠다. 어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월남쌈 먹어.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월남쌈. 이렇게 배골치 않고 건강한 음식을 포만감 있게 먹은 것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비결. 맛있어. 맛있어?
다양한 채소의 맛을 즐길 수 있어 물리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답니다.